제과점집 딸이라 밥 안 먹어도 되겠네? 빵이나 실컷 먹고 살면 되잖아.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바로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신부 어머님께 던진 말입니다. 그것도 30년간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동네 사람들에게 따뜻한 빵을 구워주신 분에게 말이에요. 그 순간 그 고급 레스토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일이 가득 생기실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미영 씨, 28세입니다. 작은 동네에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족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사연이 있었어요. 15년 전 미영 씨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다리를 크게 다쳐서 오래 서 있기 힘들어지셨고 그 이후로는 어머니 혼자서 제과점을 꾸려나가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오븐에 굽고 진열하고 이런 일을 15년째 혼자서 해오고 계셨어요. 미영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 취직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을 바꾸게 되었어요. 엄마 혼자 힘드시죠?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셨고. 아니야, 미영아, 엄마는 괜찮아. 너는 내 인생 살아. 이런 힘든 일에 발 담그지 말고. 그게 아니에요, 엄마. 나도 빵 만드는 거 배워볼게요. 우리 함께해요. 어머니는 그때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정말 괜찮겠니?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너도 알잖아. 엄마, 제가 엄마 딸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게 빵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미영 씨에게도 3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동기인 준호 씨였는데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는 예비의사였습니다. 집안도 괜찮은 편이었고요. 처음 몇 번의 만남은 정말 무난했습니다. 준호 씨가 미영 씨네 제과점에 들를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정성스럽게 만든 빵을 싸주시곤 했어요. 어머님, 이 크림빵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아이고, 우리 사위 될 사람이 그렇게 좋아해 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많이 가져가라. 어머님,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돈 드릴게요. 무슨 돈이야?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건강하지. 준호 씨도 미영 씨 부모님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드신 빵을 먹을 때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미영아, 너희 어머님 정말 존경스럽다. 어머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빵을 만드시는 걸 보니까. 그렇죠?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시죠. 당연하지, 새벽부터 이렇게 일하시는데. 나도 나중에 성공하면 어머님께 효도 많이 드릴게. 그러던 어느 날 준호 씨가 미영 씨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미영아, 우리 어머니가 너희 부모님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가요? 정말요? 응, 이제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네. 우리 결혼 얘기도 구체적으로 하고. 미영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준호 씨 부모님을 정식으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런데 상견례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준호 씨가 어머니와 통화하고 난 후 미영 씨에게 말했거든요. 미영아, 우리 어머니가 좋은 곳에서 만나자고 하시는데. 어디요? 호텔 그랜드 레스토랑이래. 프렌치 코스 요리하는 곳이야. 거기 되게 비싸지 않아요? 1인당 15만 원 넘는다던데. 괜찮아. 어머니가 대접하신다고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때부터 일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가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의 반응이 좀 걱정스러웠어요. 엄마, 아빠, 준호네 어머니가 상견례 하자고 하세요. 그래, 좋구나. 어디서 만나자고 하시는데?
호텔 그랜드 레스토랑이요. 거기가 어딘데? 프렌치 코스 요리하는 곳이에요. 좀 비싼 곳이긴 한데. 미영 씨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영아, 그런 비싼 곳에서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엄마는 옷도 변변한 게 없는데. 엄마 괜찮아요. 준호 어머니가 좋은 곳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가면 돼요. 그래도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포크 쓰는 법도 잘 모르는데. 엄마, 30년 동안 손님들 상대하면서 예의 없이 해보신 적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걱정이 되셨나 봐요. 준호 어머니가 약사라고 했지? 우리랑은 좀 다를 텐데. 여보, 미영이가 좋다고 하는 집이니까 좋은 분들이실 거야. 상견례 당일 미영 씨 부모님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셨어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입을 정장을 꺼내시며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셨어요. 여보, 나 이거 입어도 어색하지 않을까? 너무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당신이 제일 예뻐. 걱정하지 마. 그래도 준호 어머니는 약사시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은 격이 다를 텐데. 자식이 좋아하는 사람 부모님이니까 우리도 정성껏 대해드리자.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떨리셨을 거예요. 정작 준호네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준호네 가족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준호 씨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뜻밖에도 준호 씨의 누나 부부까지 함께 있었어요. 마치 심사를 하러 온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영 씨 어머니가 정중하게 90도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 어머니의 첫 반응은 정말 차가웠어요. 아, 네, 앉으세요. 짧고 건조한 인사였고 악수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준호 씨가 분위기가 어색한 걸 느끼고 서둘러 말했어요. 어머니 미영 씨 부모님이세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알겠다.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상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웨이터가 와서 메뉴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준호 씨 어머니가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이런 코스 요리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미영 씨 어머니가 솔직하게 답하셨어요. 처음이에요. 이런 좋은 곳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준호 씨 누나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렇군요. 여기 음식이 좀 특별해요. 프랑스 요리 기법을 쓰거든요. 포크 사용법도 조금 다르고요. 미영 씨 아버지가 당황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려고 하셨어요.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뭐려, 당연한 거죠. 준호 씨 어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건조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준호네 가족들은 이미 미영 씨네 집안 사정을 다 조사해 놨던 거예요. 제과점을 운영한다는 것,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식사가 시작되고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대화는 주로 준호 씨 아버지가 이끌어 나가셨는데 처음에는 일반적인 안부 인사 정도였습니다. 댁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는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30년째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힘들어도 보람은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준호 씨 어머니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어요. 제과점이요? 아, 그럼 집에서 밀가루 냄새며 버터 냄새가 많이 나겠네요. 네, 새벽부터 구우니까 그렇긴 해요. 하지만 저희는 좋은 재료만 써서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런 냄새 때문에 이웃들이 싫어하지는 않나요? 요즘 사람들 그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미영 씨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다행히 불만 제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오히려 아침에 갖고 온 빵 냄새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 준호 씨 누나가 또 거들었어요.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특히 신축 아파트 같은 데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오래된 상가 건물에 있어서 괜찮습니다. 미영 씨 아버지가 차분히 답하셨어요. 이제 준호 씨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저희 아들이 의사가 되면 사회적 지위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도 그런 수준의 분들이거든요. 미영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병원 원장 부인들이나 의료진 가족들과 모임도 많고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함께 가고 그런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그런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이때 미영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도 대학을 나왔고 사회생활도 해봤어요. 어떤 자리든 예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준호 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격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격이요? 미영 씨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아버님,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마시고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호 씨 누나가 더욱 직설적으로 나왔어요. 엄마,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준호가 의사가 되면 주변에서 소개받을 수 있는 좋은 집 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영 씨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준호 씨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 순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과점집 딸이라 밥 안 먹어도 되겠네? 빵이나 실컷 먹고 살면 되잖아. 그리고 비웃듯 웃으면서 덧붙였어요. 농담이에요. 농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는데 제과점 딸과 결혼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까지 이쪽을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미영 씨 어머니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정성스럽게 빵을 구워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조롱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 집안과는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미영 씨의 반응이 정말 대단했어요. 준호 씨가 그제야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알아? 사회 나가보지도 않은 게. 미영 씨가 조용히 일어서더니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처가 되는 말씀이에요. 뭐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건데. 준호 씨 어머니가 되받았어요. 사실이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호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30년 동안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정직하게 일하신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분명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미영 씨가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준호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 씨, 3년 동안 연애하면서 당신이 우리 가게 빵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나요? 미영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그때마다 뭐라고 했죠?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드시다니 정말 존경스럽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다고도 했고요. 준호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니와 미영 씨 사이에서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미영아, 진정해. 이럴 자리가 아니잖아. 진정하라고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따뜻한 빵을 만들어주신 분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진정하라고요? 준호 씨 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감정적이요? 미영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게, 회사원들이 출근길에 든든한 아침을 먹을 수 있게, 매일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을 비웃으면서 감정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영 씨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영아, 그만하자. 이제 집에 가자. 아니에요, 엄마. 제대로 말씀드리고 갈게요. 미영 씨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차례대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 씨,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은 여기서 끝이에요. 미영아, 잠깐만. 내가 얘기해 볼게. 3년 동안 사귀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걸 보니까 더 확실해졌고요. 준호 씨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미영아, 우리 어머니가 원래 직설적이셔서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직설적인 게 아니라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이 항상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미영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직하게 일해서 자식 키우고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서 미영 씨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가요. 이런 곳에 더 있을 필요 없어요.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미영 씨 모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어요. 준호 씨가 뒤따라 나와서 불렀습니다. 미영아, 잠깐만. 진짜 내가 얘기해 볼게. 어머니한테 사과드리라고 할게. 미영 씨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사과요? 진심이 아닌 사과가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당신도 결국 어머니 편이잖아요.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준호 씨,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도 우리 가족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준호 씨가 한참 후에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서. 까다로운 게 아니라 이건 예의와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지도 못하는 거고요. 미영아, 그럼 정말 끝인 거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택시 안에서 미영 씨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그래도 너는 준호 씨를 좋아했는데. 엄마,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미영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미영 씨는 훨씬 더 행복해졌어요. 그날의 일이 있은 후 오히려 제과점 일에 더욱 열정을 쏟기 시작했거든요. 온라인으로도 주문을 받기 시작했고, 특히 수제 케이크 분야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6개월 전 미영 씨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어요. 제과점 단골 손님이었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미영 씨, 항상 궁금했는데 이렇게 맛있는 빵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정성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미영 씨 어머님이 만드시는 빵 먹고 자란 우리 반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아세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특히 아침에 늦잠 자서 아침 못 먹고 오는 아이들한테 따뜻한 빵 하나씩 챙겨주시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분이었어요. 몇 개월 후 그분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미영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미영 씨랑 어머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좋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준호 씨가 가게 앞을 서성이는 걸 동네 분이 목격하셨거든요. 미영 씨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영아, 준호 씨가 또 가게 앞을 지나갔다더라. 그래요? 뭐 별로 상관없어요.
아마 후회하고 있나 보다. 그래도 너는 정말 잘한 거야. 엄마,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좋은 사람도 만난 거잖아요. 미영 씨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세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밝은 표정으로 빵을 굽고 계세요. 미영아,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다.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일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도요.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가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영이 엄마, 내가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빵은 처음 먹어봤어. 정말 고마워. 어머님 뭐려? 맛있게 드시니까 저희가 더 고맙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편한 일만 하려고 하는데 너희 모녀는 정말 대단해. 새벽부터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영 씨와 어머니는 그때의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지난달에 준호 씨가 실제로 가게에 나타났거든요. 미영 씨가 혼자 있을 때였는데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미영아, 안녕. 준호 씨? 왜 여기에?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 정말 미안했어.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미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어머니한테도 제대로 사과드리라고 할게. 준호 씨,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네, 우리 가족을 진짜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요. 준호 씨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그 사람이 더 나은 조건이야? 조건요? 미영 씨가 웃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직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가족의 직업이나 경제적 상황을 조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정직하게 일하고 사는 것만큼 값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미영 씨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때로는 그런 용기가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주기도 해요. 인생이 참 신기한 게 때로는 이별이 더 좋은 만남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래도 다행인 건 미영 씨가 진짜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